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은 인성보감의 5번째 인성의 덕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자율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힘과 권리를 지닌 존재입니다. 자율은 인간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의 삶을 다스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인성교육의 목적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성품을 키우는 일이라면 자율은 바로 인성함양의 초석이 되는 셈입니다.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율이나 또 자기 통치의 중요성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시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로서 수기 혹은 자기 수양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서양인들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인간다움의 핵심 내용으로 여겨왔습니다. 리더십 연구물들을 보더라도 성공한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성공이 자신의 자율적 판단 능력과 자기 수양에 크게 달려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자율적인 삶의 바탕에는 자존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남의 눈이나 또는 어떤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선불교 선성인 임재선사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늘 주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또 태계 이황 선생께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포자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미국의 사상자이자 시인으로 자연론을 쓴 랄프 웰드 에머슨은 남을 모방하지 말고 자신을 고집하라 라고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 카나다의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는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유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살도록 소명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원하는 바가 충족될 때 아주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생리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우정을 나누고 또 연대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음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기며 이러한 일련의 욕구를 고루 충족시킴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행하는 습관은 어린 시기에 자발성을 존중하는 양육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기의 양육 방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발돋움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하는 자율적 판단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자신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개성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사색 없이 남의 것을 추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율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율의 힘은 최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또는 동기 여부의 능력이나 또는 흥미도나 이런 것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도 우리 학생들이 약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경쟁적이고 다율적인 그런 교육 풍토 속에서 학습을 즐기지 못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성적순이다 하는 얘기도 떠들고 있죠.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학습에 대한 것도 이제 좀 변화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나 사회인이 되었어도 삶의 행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 사회의 그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들이 자율적인 훈련이 덜 된 젊은이들에게는 자유로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고뇌를 안겨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수많은 선택의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인생살이에 하나의 정답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자신의 인성과 그런 인격은 과거에 자신이 선택했던 결과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개인의 인격과 인성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기 스스로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경에 처했음에도 현명한 판단으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끈 사람들의 모습이 큰 감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선택의 가치는 선택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능을 인정받은 아주 패션 디자인인 그 크리스티안 디오르를 아시죠? 그 디오르 문화에서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일하고 있던 그 청년이 디오르가 죽게 되자 그의 디오르의 후계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후계자의 길을 갈 것인가, 또 독립으로 갈 것인가, 그런 갈림길에서 동전 던지기로 결국 독립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을 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당신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동전치기를 해서 그러니까요.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전 던지기가 행운을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그 결정된 일에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갔기 때문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선택은 그 선택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선택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는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현대 미국 시인 중에 가장 순수한 고전적인 시인의 한 사람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 가지 않은 길을 그 일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서 계속 나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네.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네. 그런 시입니다. 요즘은 날로 개인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경험이 아주 강합니다. 개성이 있는 다양한 자율적인 삶들이 더욱 풍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아주 집착해서 남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인식에 근거해서 스스로의 삶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는 아이를 망치려고 하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답니다. 누구보다 개인의 자유를 주장했던 루소도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방종을 극도로 우려한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당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요. 칸트는 욕망이 이성의 통치를 받을 때 진정한 자율이 가능하다 하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과도한 개인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이성이 세운 도덕적인 법칙을 따라갈 때 자율이 활짝 꼽힐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대신에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자율 능력, 이 도덕적 자율 능력을 높이는 것을 인성 함량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공자가 그렇게 교육받은 인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 자기 수양으로 자율적인 삶을 살았던 공자께서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이런 사례는 마음이 원하는 욕망에 따라서 살아도 마땅히 해야 하는 바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이 자기 중심점에서 벗어나서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가치에 합일될 수가 있다면 자율적 개인들이 모여서 사는 우리 사회는 일찍이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조화롭고 행복한 대동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이 그 자율에 대한 우리 인성보감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 취임사에서 자유민주를 강조하면서 자유를 아주 특히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정부도 자유로운 속에서 일을 해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억압하고는 그 사회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과거에 자유를 택할 것이냐 빵을 택할 것이냐, 그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자유를 택하는 것입니다. 비록 빵을 못 먹고 굶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자유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와 자율,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국가 경영이나 개인에게서나 그 사회에서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20년을 살아오면서 보았을 때 상당히 이 자율이 억압받는 시대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늘 그 자율성을 곳곳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경영해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두뇌가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과 재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함께 자율이 충만한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자율성을 가지고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사회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